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미국에게 조금 미안하게도 우리만 너무 잔치 분위기인 것 같네요. 지금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4.4%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2%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마감 직후에 이 삼성닉스를 중심으로 대형 호재들이 터져 나왔죠. 가장 먼저 역시나 가장 눈길을 끄는 건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주주 환원 소식. 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FCF의 이 50% 이상을 절반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SK하이닉스가 공시했는데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에 따르면요. 이번에 주주 환원의 규모는 약 1,70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이 현재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 20%가 해당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여기 덕분에 오늘 SK하이닉스의 ADR 지금 시각 약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약 1시간 전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4나노 그리고 5나노 공정의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 코스피 야간 선물 시장. 반면에 오늘 뉴욕 증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네요. 아직까지는 국채 금리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SOFC 그리고 건설, 방산, 태양광 이런 정책 산업주가 골고루 강세를 보였었죠. 특히나 두산 퓨얼셀이 오늘 2위를 차지했네요. 12% 이상 두 자릿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연이은 대형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보시죠. 애프터마켓 마감 기준입니다. 이 바이오원이야 상한가를 필두로 게임주, 이어서 2차 전지, 소재, 결제까지 상승 업종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특히나 바이오니아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앱장까지 쭉 상한가를 끌어갔습니다. 이번에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탈모 연구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런 진전 소식을 밝혔었죠. 이 탈모 관련주들 오늘 움직였었던 가장 큰 이유고요.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하락 업종은 좀 제각각인 모습이네요. 자동차 부품부터 외식, 보험, 건설, 의류까지 뭔가 특정 산업에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코스피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 거기다가 플러스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일관성이 눈에 띄네요. 에이프릴 바이오, 한스 바이오메드, 코롱 생명과학까지 확실히 이 높은 국채금리 상황에 취약한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오늘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분위기 내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출발합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이 4.4% 상승 중이라니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도 이 정도면은 내일 외국인의 복귀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기분 좋은 밤입니다. 이런 밤 함께 달려주실 오늘 여승재 파트너님, 지난 마켓 위너, 지난 시즌 우승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뉴욕 증시 약간은 관심이 덜 가는 게요. 우리 장마감 직후에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사실 오늘 그 장중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정 시에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기준 가격을 제가 또 지난주서부터 또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피지컬 AI, 2차 전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까지 또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저항 구간에서 조정받아 내려올 시에 또 기준 가격을 어제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와서 내일 증시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지난 7월의 큰 변동성에서 많이 조금 자신감을 잃고 또 위축되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시장 대응 착실하게 해가시면 하반기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는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투자에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충분한 그런 시장이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 남긴 마지막 단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NXT 애프터마켓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이 현대건설이 나와줬네요. 사실 이거 일주일 전에 마켓 예보에서 이 SMR 관전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게 네, 또 바로 맞습니다.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빌 게이츠 또 테라파워 이 부분을 지난주 이제 이슈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어제 소식이 이제 전해졌지만은 어제 갭상승했다 음봉 마감을 했고요. 오늘 또 강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테라파워 차세대 원전 최대 8기 소식 전해졌고요. 근데 지난 13일 마켓 예보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가장 관전 포인트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냐면 국내 기업의 핵심 이 부분이 공급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소식이 좀 확실히 전해졌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오늘 제 상승 레이더 신호 시스템에 포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4월 달서부터 해서 좀 조정받는 추세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이 8월 들어서 조정의 추세를 좀 벗어내는 부분, 하단 가격에서 제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가격 구간에서 12만 원 가격 구간을 어떻게 소화해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항을 잘 소화해서 넘어가 준다라면 위쪽으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열리는 가격 구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신호를 보시고 또 여기서 뭐 당장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기간 조정, 2, 3일 정도 기간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 종목은 오늘 앱장에서 코스피 상승률 1위였던 종목이죠. 두산퓨얼셀. 요새 뭔가 호재가 많이 터져 나오긴 하는데 오늘 뚜렷한 뉴스가 나온 게 있을까요? 오늘 뚜렷한 뉴스라기보다는 네. 수주 공시가 이번 주에 또 지난 8월 초부터 해서 연이어서 수주 공시를 좀 내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상승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5일입니다. 독일 에너지 이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테마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2차 전지와 함께 이 수소 연료 전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시야를 넓혀서 이 수소, 고체 연료 전지 쪽으로도 관심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쨌든 지난 5일입니다. 독일 에너지 기업과 약 1,087억 원 규모의 고체 산화 연료 전지 이 부분 이제 수주 공시를 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는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쪽에서도 수소 연료지 관련해서 이 부분이 SOFC 이 부분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고 12일에는 YH 파워 1, 2 해서 606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8월 초부터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었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잘 받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기간 조정은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4만 원부터 5만 원 가격 구간으로는요, 7월 달 횡보를 하던 가격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7월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급락을 시켜놓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저항을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좀 받아주었던 것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서 또 상승 신호 시스템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4만 원 위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4만 5천 원, 5만 원 가격 구간을 여기서 거래량을 좀 증가하는 모습 좀 확인을 해가시면서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저는 이 섹터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OCI 홀딩스, 태양광도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이거 뭔가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던 건가요? 또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미국의 이제 태양 폴리실리콘 규제 네. 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CI 홀딩스 관련해서는 뭐 지난 7월 20일에 제가 또 승부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승부주 말씀드린 이후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말 시장 변동성으로 해서 가격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비중국산 그 태양광 공급망 확대 이런 부분이 중장기 성장 동력입니다라고 7월 중순에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 포인트 신호 시스템 차트를 보시면은요, TG30 그리고 TG1 이 신호가 연달아 포착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 이후로 화요일 그리고 7월 22일 또 23일 거의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8만 3,5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받기는 했는데요. 현재 가격 구간을 보시면은요, 그 가격 구간에서 횡보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 신호가 연달아서 이렇게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차익을 챙기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보유의 시그널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를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 저항 30만 원 가격을 위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했던 가격 구간에서 이제 40% 가까이 상승한 가격 구간이긴 하지만 위쪽으로 상방으로 고점을 또 확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보유 홀딩 의견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이제 짚어주신 이후로도 급등세가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룸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내일 장의 힌트 한번 열어봐야겠죠.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발주 본격화, 소부장에 큰 장이 열린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 광주 사업장에 2,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37년 만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관련된 섹터와 그리고 반드시 챙겨봐야 할 종목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아, 2,4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좀 되지 않은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다 고스란히 이제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가요? 뭐 고스란히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꽤 큰 투자가 진행이 되어진다. 그리고 지지난주였을까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정부의 규제 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기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난 8월 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규모의 투자 확정 발표 소식을 전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향 어떠한 자신감 이런 부분도 나타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에서의 투자도 투자지만은 지금 저는 그 메가 3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택 그리고 용인 그리고 청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왔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평택 P5입니다. P5에서 공장 건설에서 지금 장비 발주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P5 페이지 1은 장비 공급이 원활할 경우에 지금 2027년 가동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분석을 해서 공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는 2028년 이후로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네. 또 지난 8월 7일이죠. SK 하이닉스에서 이사회에서 54조 3천억 요 투자 확정 소식을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이후로 주성 엔지니어링 또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용인 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보시면 용인 Y2 해서는 투자 규모가 35조 2천억 정도 가량 되고요. 주요 생산 제품 보시면 HBM하고 차세대 D램이 되겠고 또 일정이 2027년 7월 착공해서 29년 6월 첫 클린룸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2027년 7월 착공이면 사실 1년 뭐 길게 느껴지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시간 지나가고요. 착공하면서부터 들어갈 장비들 이런 부분들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는 또 발주가 PO가 나가게 되면 장비 회사에서는 또 그걸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이 1, 2개월 만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발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PO가 들어가고 장비 제작이 들어가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26년 8월이면은요.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장비주의 움직임이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막 실제로 오늘 시장만 놓고 보셔도 장 초반 또 장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5% 이상, 7% 이상 빠지는 하락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비단에서는 그래도 꽤 견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도 지난 6월, 7월과는 다른 장비주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제가 지난 계속 반도체 소부장 투자 의견 드리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거래, 밸류체인 이런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핵심 종목군 해서 전공정 장비단을 보시면은 이제 익히 이제 눈에 익은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KC텍, PSK 다들 익숙한 종목이시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납품을 하는 장비사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종목들을 결국에는 얼마에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마다 받아보는 결과치는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또 체크를 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요즘 또 검사 장비 이단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텍 플러스라든지 엑시콘, YC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표에는 없지만 ISC랑 TCK 그리고 한양 ENG, TSE 이런 부분들도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ISC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게 NXT 종목은 아니거든요. 정규장 마감을 하면서 11.97%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8월 달 보시면 양봉이 훨씬 많이 출현이 되고 있고 단기 상승 추세가 시장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15만 원 가격을 좀 중요하게 놓고 대응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다.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브카드, 요 검사, 소모품, 부품 관련해서 이 테스트 관련한 ICS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요. 잠깐만 또 짧게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또 하이닉스가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일단 SK 하이닉스 ADR이 한 5%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 좀 이 흐름 어떻게 한번 보실까요? 저는 그 지금 ADR 상승도 제가 잠깐 이제 보고 들어오긴 했는데 네. 더 올라가야 돼요. 어. 더 올라가야 되고요. 제가 제 기준,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오늘 본장 열리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최소한 한 8% 이상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온기가 네. 내일 아침에 또 SK 하이닉스 본주로 고스란히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 나온 김에 SK 하이닉스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삼성전자를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만큼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드리는 매수 가격은 보시다시피 8월 12일에 제 신호가 잡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8월 12일에도 아침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침입니다. 8시 30분에 시작을 해서요. 바로 정규장 개장을 하기 전에 145만 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145만 원은요. 이날 8월 12일에 144만 원이 저가였어요. 그러니까 장중 최저가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제가 포착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가격 조정 받아 내려오는데 장중 저가가 148만 6천 원입니다. 제가 보는 가격에서 한 3만 6천 원 정도가 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145만 원 가격은 확실히 단기 지지 가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145만 원 굉장히 짧게 잡고 유리한 가격에서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다. 다만 내일 아침에 얼마만큼 상승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잘 세우신다라면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오늘 뉴욕 증시 본장에서 SK 하이닉스 ADR이 8% 정도의 강세를 보여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시죠. LG엔솔, 삼성 SDI 동시 신호가 강하게 떴습니다. 2차 전지 과연 하반기에 반전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이 2차 전지 주주분들 오랜만에 웃음꽃 활짝 필 수 있을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 LG엔솔에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ESS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죠. 미국의 렌싱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 소식이 오늘 또 2차 전지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규전자 시총 대형주들이 장 초반서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2차 전지 쪽으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이제 미시간 렌싱 공장의 본격 가동 소식을 좀 알려져 왔죠. 이런 부분들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하나씩 또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북미의 7번째 배터리 생산 공장이 되겠고요. ESS용하고 LFP 그리고 EV용 NCM,
삼원계 배터리 이 부분을 동시에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북미 ESS 5대 생산 거점을 이제 다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삼성 SDI하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제가 정리를 해서 신대가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통 신호 삼성 SDI와 이 부분을 보면 ESS 전략은 공통된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반기 핵심이 북미 EXS 대폭 확대하는 부분, 또 이 부분도 이제 공통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공통 분모가 좀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LFP, EV, 미국 EV 실적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규모를 좀 늘리는 전략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고부가 가치,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는 쪽의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 구간이 2025년 상승 추세로 돌아올라서는 그 초입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 35만 7천 원서부터 해서 조정 시 충분히 33만 원, 32만 원까지는 매수의 구간으로 열어두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좀 훼손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단단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1순위로 보신다면은 소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좋은 소식을 보냈지만, 같이 북미 ESS양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삼성 SDI를 좀 1번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타자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머티, LNF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이 또 많아지죠. 종목이 많아진다라면 또 대안으로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하나 있죠.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같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말씀을 드렸고, 30% 이상 좋은 상승 흐름을 또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격 조정을 받아주게 된다라면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반기는 올해 상반기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 시 매수의 기회를 좀 집중하셔서 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ESS가 실적 회복을 주도하는지, 이 북미 LFP 현지화 경쟁에서 누가 승기를 가져가는지, EV 전기차의 경우에는 다소 선택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 LG 엔솔, 삼성 SDI까지 특히 주주분들은 집중하셔야겠죠. 내일장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이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여승재 3글자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고 더욱더 자세한 심화학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마다 이 아침 공개 방송도 진행 중이시죠. 오전 8시 30분, 이 개장 30분 전마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그날의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개장 약 1분 전이네요. 바로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 마켓디너입니다. 지금 이 시각 오후 10시 29분 뉴욕 증시 출발까지 약 1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원자재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로 국제 유가입니다. 0.64% 상승하면서 WTI가 여전히 85달러 중반선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네요. 이란이 미국의 확전에 대비해서 유럽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경계 심리를 키우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390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10개월 반 만에 현재 1,3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죠. 이번에 고용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고요. 물가도 잡혔다는 신호가 나왔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하락하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비쌀 때 빨리 달러를 팔아치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이 전일 급등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나왔네요. 약 2bp가량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8월 19일 수요일 출발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실까요? 우선은 오늘 국채금리 상황이요. 약간은 좀 진정이 됐습니다. 덕분에 기술주랑 성장주들, 중소형 기술주들은 약간 부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대형 기술주들은 약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네요. 먼저 이 오늘 나스닥 지수 출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37% 상승 중이고요. 이어서 다우 지수도 0.4%가량 상승 중. 이 프리마켓에서는 나스닥이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장 직전 들어서 반도체단, 특히 메모리나 장비단에 다시 한번 자금이 집중되면서 나스닥이 오늘 출발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섹터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반도체단 오늘 출발 좋습니다. 국채금리가 일단 소폭이나마 진정된 영향도 있겠고요. 엔비디아부터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단가를 올린다는 소식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면서 이 개장 직전에 강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오늘 하락 중이네요. 반도체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헬스케어, 유통,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 한마디로 방어주 단 오늘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채 금리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탓이겠죠. 자, 특징주 상황도 이어서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엔비디아가 약 0.4% 강보합권에서 출발 중이네요. 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본토 반입을 소규모로나마 조금씩이나마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반면에 구글은요.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이네요. 호주에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또 새롭게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장기물인 20년물의 수익률이 6.95%입니다. 이 구글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은 회사채를 막대하게 찍어내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7%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이 AI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취임 약 6개월 만에 이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코파일럿이 경쟁사 AI 대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현재로선 분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ADR은 오늘 5% 상승 출발하네요. 이 대규모 주주 환원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비오스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합니다. 7% 하락하네요. 마찬가지로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기업들의 빚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마벨 테크놀로지는 오늘 12% 두 자릿대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구글과 최대 1,200억 달러의 이 맞춤형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모더나가 오늘 100% 세 자릿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더나와 모크의 암백신이 흑색종, 이 피부암이죠.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세 자릿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출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더 깊숙한 이야기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이어가시죠.
잊을만 하면 또 오는 FOMC, 이번에는 의사록이죠. 네,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제 한 5시간 정도 채 안 남았네요. 관전 네.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FOMC 의사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관전 포인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전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지난 FOMC 회의가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금리 인상을 이제 3명의 위원이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의사록을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이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3명뿐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보트,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이 있어요. 투표권 없는 분들도 의견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제 연준 내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좀 더 매파적이었다라면 9월 이후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은 10년물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30년물 채권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단기 10년물 채권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자극을 받으면 또 기술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첫 번째로 정말 매파적 위원이 3명뿐이었을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가에 대한 공급 충격 이 부분을 현재 일시적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고착화 이 부분으로 위험으로 보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60일간의 MOU 이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지금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84에서 85달러 사이를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공급 충격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본다면야 뭐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 반복되는 공급 충격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 의사록에 표시가 된다라면 물가가 2% 위에서 고착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신임 연준 의장도 계속 물가 2%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둔화와 물가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7월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이전에는 고용이 괜찮았습니다. 고용이 괜찮았고 여기에 물가도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여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죠. 하지만 7월 이후로는 이 고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좀 쇼크 수준의 고용이 나왔었고 또 CPI, PPI도 긍정적인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 금리 인상이 한 발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의사록에서 어떻게 좀 표현이 되어졌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동결 가능성은 거의 한 70% 가까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67%니까는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상론이 3명 이상으로 확산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충격을 일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고착화로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물가 대 고용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딱 3가지만 체크를 하신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번에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가격도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방향성을 점차 뚜렷하게 잡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힌트를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오전 3시에 발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특히나 인상론자가 3명 이상으로 늘어나는지 첫 단추부터 체크를 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펼쳐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남겨진 어떤 여진이죠. 유가도 유가고요. 국채 금리도 뭐 지금 시각에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10년물이 5.7bp 떨어지면서 4.649%까지는 내려간 상황이네요. 뭐 가장 먼저 유가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유가가 지금 8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좀 경계 대상이 되었죠. 근데 그 이전부터 마켓 위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84달러에서 88달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84달러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이란과 미국의 이 협상, 난항, 고착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인데 이런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소식이 올라왔다고 해요. 보도 내용 보면 군사적 보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온 것으로 좀 확인이 되어지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그 이란의 내부 관계자. 그럼 이 두 명의 내부 관계자가 과연 이란 내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고위급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의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한이 있나 없나 군사적 보복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 들은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의 주장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옵션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큰 경계심을 갖지는 않아도 좋다라고 일단 결론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이슈에서도 다뤘지만은 미국에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전례 없는 경제적 고립 이런 부분을 말을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 소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제적 고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사적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모순된 표현이 서로 오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사실 진심으로 뭔가를 보복하고 공격을 하고 싶다라면 대놓고 얘기하지 않죠. 기습 작전, 그쵸. 모르게 아프게 때려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서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압박 수위가 높아질 때 의심을 해보는 거죠. 야, 물 밑에서는 뭔가 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서로의 우위,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더 세게 얘기를 하고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WTI 크루드 오일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5월 달 고점 그리고 7월 달 고점 현재 8월 고점 84달러 부분 이 고점을 잇는 선을 좀 보시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어떤 방향이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4달러, 85달러, 88달러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77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굉장히 안심하는 단계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일단 88달러 위로 올라서게 된다라면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요? 30년물 채권 이런 부분들. 지금 30년물이 거의 8bp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년물도 5bp 떨어지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국채수익 너무 이제 시장에서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아침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정말 아주 간단, 명료, 명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이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 채권 얘기를 제가 마켓 위너에서 할 줄은 몰랐지만 이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또 내려오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채권 가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6월, 7월 달서부터 해서 채권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30년물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기준이 중요해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30년물 금리는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채권 가격은 경신하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107.29 틱 요 부분을 찍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종가를 지켜주고 7월 30일에 종가를 지켜주고 지금 조정받는 단기 조정의 추세를 상방으로 올라가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30년물 금리는 내려가겠죠. 이런 부분은 또 내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30년물에 대한 AI 반도체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현재 국채금리 레벨까지는 크게 이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약간의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내일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파트너님, 그래서 내일 짝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봐야 될까요? 네, 전에 신호가 발생이 돼서 히든주로 말씀을 드렸고 좋은 수익을 주었던 TMC 내일장 승부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TMC 한번 볼까요? 네, 간단하게만 좀 차트 보면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TMC 차트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평선에 쌍봉이 좀 만들어지지만 쌍봉과 쌍바닥은 손등과 손바닥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밑에 요 기준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가격도 12,000원 이하 11,50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격도 12,5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투자 포인트 이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분에서는 계속 수익을 곶감 빼먹듯이 반복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내일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많은 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승부주 만나봤으니까요. 히든주도 힌트 살짝만 주시죠.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오, 네. 너무 제가 넓은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생산은 아니고요. ESS용 LFP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강하게 작용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바닥권에 있는 가격에서 반등이 지금 바닥이 확인되고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내일 아침 공개 방송 또 지금 이 시각에 제 공부방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샵 3772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제 여성 제 이름 치고 오시면은요. 저와 같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좋은 계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히든주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 이 개장 30분 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고 계시죠. 오늘 장에서의 이 공략주였던 TLB 앞으로의 매매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이 공개 방송 내일 장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말 아쉽지만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오후 10시 48분 뉴욕 증시 이 개장으로부터 약 18분 정도 경과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다우지수 상황을 보면요. 다우지수가 0.22% 강보합 출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하락 전환했네요. 0.07% 근소하게나마 현재 다시 한번 음전한 나스닥입니다. 자, 현재 계속해서 메모리단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단도 오늘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내일 그래도 우리 코스피 계속해서 좋은 다시 한번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밤이네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 더 유익한 소식,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 빠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